자, 한번 보죠. 자, 예전에 제가 이제 컴퓨터를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는 이 시커먼 창에서 제가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자, 콘솔이라는 입출력이 있는데요. 콘솔 클래스가 또 따로 있기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콘솔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키보드를 입력을 받고 화면에 출력하는 소프트웨어를 칭하죠. 그죠? CMD 창, 커맨드 창이라든지 이클립스라면 뭐죠? 그 이클립스에 콘솔이 따로 존재하잖아요. 그죠? 콘솔 뷰라고. 예. 그래서 보시면 자,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자, 들어오는 거, 입력받는 거는 우리가 시스템 인풋 스트림이고 나가는 거 출력 스트림이고요. 에러 출력할 때는 시스템.에러 이용을 해서 이 밑에 거 두 개는 전부 다 출력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in은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력 스트림은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 입력을 받기 위해 입력 스트림, 즉 system.in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출력 스트림인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콘솔에 우리가 뿌리기 위해서 출력 스트림으로 system.out이라는 이놈을 우리가 출력 스트림으로 제공을 하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print.lm 메서드를 자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밑에는 에러 표시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자,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되어지는 게 바로 콘솔에 대한 내용인데 뒤에 가서 한번 더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 보시면 뭐 다른 운영 체제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자, 유닉스와 리눅스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윈도우나 이클립스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게 바로 이제 명령 프롬프트나 아니면 콘솔 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유닉스는 요즘에 거의 많이 안 쓰고 리눅스를 많이 쓰니까 리눅스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리눅스에 접근을 해가지고 여기 접속을 리눅스 서버에 접속을 하는 요 창을 우리는 이제 전문 용어로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터미널.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해서 리눅스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냥 저도 회사에서 있을 때는 항상 윈도우 서버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리눅스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터미널이라는 건 알아요. 여튼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이제 시스템 인 필드와 시스템 아웃 필드가 나오는데요. 얘네 둘이는 자, 시스템 클래스 밑에 있는 인 필드가 있고 아웃 필드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왜 어디입니까? 자바 닥스의 시스템 클래스 밑에 들어가 보면 필드 창 열어보면 인 필드가 있고 아웃 필드가 있어요. 보셨나요? 그때 봤잖아. 봤죠? 못 봤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알겠죠? 예, 그래서 자, 시스템 인 필드는요, 인풋 스트림 타입의 입력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인풋 스트림 변수에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자체가 인풋 스트림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코드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인풋 스트림에다가 system.in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읽은 바이트를 이제 키보드의 ASCII 코드 값으로 우리가 읽어 드릴 수가 있죠. in.read 우리 기억나시죠? 그죠? 예, 그런 것들 이렇게 자, 타입으로 이제 강제 타입 변환해서 캐릭터 타입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기 한번 보시죠. 자, 키보드로부터 입력된 한글을 읽는데요. 바이트 배열을 사용을 했네요. 그죠? 맞나요? 예, 바이트 배열을 사용을 했고 15바이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system.in.read 메서드에 이거는 두 번째로 오버로딩된 바이트 배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으면 이 바이트 배열에 저장이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저장이 되고 읽은 바이트 수가 리턴이 되는 거 우리 앞서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우리가 읽어보면 엔터키 뭡니까? 우리가 13번하고 10번이 있었죠. 그죠?
그게 리드 바이트 넘버에서 읽은 바이트 수만큼에서 마이너스 2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엔터키가 2바이트를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개를 빼줬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캐리지 리턴과 라인 피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말한 거고요. 이미 스트링 클래스에서 제가 설명을 다 했고 다 쳐본 내용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아웃이라는 필드가 나오는데요. 얘는요, 아웃풋 스트림 필드가 아웃풋 스트림 형태가 맞는데요. 아웃풋 스트림에 이제 상속받는 애 중에 프린트 스트림이라는 애가 있어요. 프린트 스트림. 그래서 얘는 프린트 스트림 타입의 출력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얘 아웃풋 스트림의 자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타입 변환이 가능하겠죠. 그죠? 맞잖아요. 다양성 때문에. 그래서 얘가 아웃풋 스트림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맨 아래 코드를 한번 보시죠. 자, 프린트 스트림에서 PS라는 참조 변수에다가 프린트 시스템.out을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맞습니까? 프린트 스트림 타입이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system.out.println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두 코드를 이렇게 적어주는 게 정석이긴 하나 우리가 이걸 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ps 대신에 system.out.println을 이렇게 우리가 줄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프린트 스트림이 아웃풋 스트림의 자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예.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get byte에 대한 설명, write에 대한 설명, 뭐 플러시에 대한 설명 다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system.out.println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system.out이라는 필드가 프린트 스트림 타입이고 아울러 프린트 스트림 타입은 뭡니까? 아웃풋 스트림의 자손 타입이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ps.println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니라 system.out.field하고 프린트 스트림과 동등한 그러한 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줄여서 system.out.println으로 줄여서 지금까지 썼던 겁니다. 그 근원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아셔야죠. 그죠? 예. 아유, 배고파라.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자, 콘솔 클래스가 따로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자바 6부터 콘솔에서 입출력된 문자열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제공이 되는데 우리는 굳이 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콘솔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시스템.콘솔을 통해 시스템 클래스 밑에 있습니다만은 이 정적 메서드를 얻었습니다. 얻었으면 우리가 이거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CMD 창에서 이거를 막 실행을 해서 입력을 받아야 돼요. 이 콘솔 클래스는요. 이클립스의 콘솔 뷰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요, 이 콘솔 클래스 없다고 널 포인트 익셉션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있구나, 이런 클래스가 있었구나. 그래서 얘는 문자밖에 못 읽어요. 문자 열밖에. 그래서 왜 여러분들은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만약에 나중에 MySQL 할 때 우리가 좀 이걸 배워볼 수 있겠네요. 어떠한 서버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명령 프롬프트를 통해서 접속을 하는데요. 그래서 ID 입력하라고 하면 제가 여기다가 ID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PW가 이렇게 떠요. 뜨면 여기에서 내가 막 이렇게 입력을 해도 그 글자가 안 보이고 커서가 계속 이렇게 여기서 깜빡 거리는 게 있어요. 내가 입력을 해도 커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여져요. 이런 게 바로 콘솔 클래스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자, 리드 라인이 있고 리드 패스워드가 있는데 리드 패스워드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키보드 입력 문자를 콘솔에 보여주지 아니하고 문자열을 읽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리눅스 서버라든지 혹은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들을 우리가 저 옛날에 좀 그런 거 시스템도 좀 만져봤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시리얼 포트로 꼽아가지고 여기 접속하려면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런 형태의 아이디하고 PW를 치라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 그거는 전부 다 콘솔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패스워드는 아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패스워드를 치게 되면 여기다가 패스워드를 치게 되면 그냥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것조차도 안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콘솔 클래스는 그냥 커서만 깜빡깜빡거린다는 거죠. 그러한 내용이 바로 콘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문자밖에 입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별 쓸모가 솔직히 크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서버 프로그램을 터미널을 만들 것도 아니고요.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용만 해봤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걸 접속만 해봤지.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봤다라는 건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얘는 문자 열밖에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등장한 게 바로 이제 스캐너 클래스입니다. 뭐 설명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왜 스캐너에 매개 변수로 시스템.in이 들어오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인풋 스트림을 열어 준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next 어쩌고 저쩌고 next xxx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콘솔 클래스는 문자나 문자 열밖에 못 받아들이는데 얘는 모든 타입을 다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러한 내용을 이제 스캐너 클래스가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일단 스캐너까지 제가 이론에 대한 설명은 했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었죠, 그죠? 예.